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에피소드가 방영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무엇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크리스마스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요. 뭔가 어쩌다 보니 연인과 보내지 않으면 굉장히 쓸쓸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는데 굳이 이렇게 날을 잡아서 더 외로울 일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제 신앙심이 가장 1년 중 가장 강해지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일 때문에 교회를 빼먹는 날도 있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에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가고요. 다들 교회 안 가 왜? 크리스마스는 뭔가 법적으로 모두 교회, 성당 갔으면 좋겠고 석가탄신일에는 모두 절에 가는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아무도 외로울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프닝부터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다뤄볼 개념은 바로 생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생계라는 단어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준비하면서 생계라는 영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뭐 요새 좀 영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평소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How do you make a living? 아니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make a living이 생계라는 단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간. 네,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 공식적인 개념으로서의 생계는 livelihood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썸네일의 타이틀을 보시면 livelihood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코너 속의 코너처럼 영단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는 질문을 진짜 신기하리만큼 2번이나 연달아 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나름 그림 그려서 생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2번째는 실제로 정말 먹고 살만한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작가로 살면서 뭔가 들숨에 한 번, 날숨에 한 번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생 이 생계에 대한 질문이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각 잡고 진지하게 사유해보자 이런 의미로 생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니까 그 누구도 이 생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5년간 회사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월급이 밀린 적은 없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드는 순간까지도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직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제가 가진 대부분의 에너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제가 할 사치를 다 했고 진짜 카드 할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음 달에 내가 갚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빚을 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저축하세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회사를 나오면서 생계가 제 삶의 키워드가 된 거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한 7년 정도 먹고 살았으니까 생계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좀 할 얘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뭔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랄지, 프리랜서 일러스트로 수익 구조 만들기 랄지, 아니면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요런 뉘앙스의
뭐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일단은 막 생계 구조 만들기 뭐 이렇게 하면 얼마 벌어요라는 이제 그런 약간 프레임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 스스로 믿지 않겠다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생계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개념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회사 다닐 때에는 생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생계란 월급, 고정수익, 안정성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거나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계속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랜서에게는 그러니까 생계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영역 이상으로 어떤 증명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회사 밖에서도 먹고 살아라는 일종의 증명.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지금 그래서 내가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검증의 언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정받는 작가냐? 라고 이렇게 묻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대해서 나 별로 걱정 없어 라고 대답을 하면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뭔가 잘난 척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수수진 작가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없어요. 왜 없느냐? 뭐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나 완전 인플루언서니까? 뭐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고 다만 저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작화 스타일이 언제까지 트렌디 하겠습니까? 유행 잠깐인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안 팔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붕어빵이라도 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이 한 몸 먹여 살리는 일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말이죠. 그 과거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혹시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당시에 이제 회사 잘리고 나서는 저 영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아르바이트 오래 했고 또 참고로 제가 스타벅스에서도 했고 커피빈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빈 알바할 때 이제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커피빈에서. 그래서 저희 점장님 기절. 그래서 고객분들 들어오시면서 나 스타벅스 들어왔나? 네 이랬던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에게 생계란 먹고 사는 밥벌이를 포함한 동시에 삶에 대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 자존심을 안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다른 일 할 겁니다. 근데 나는 곧 죽어도 그림으로 밥벌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림이 먼저가 아니라 밥벌이, 즉 생계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전제가 다르다 보니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은 밥벌이가 되어서 그림을 그린다.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요령이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요령이 없다. 왜냐면 저는 그림을 뭐 어릴 때부터 잘 그리기는 했지만 예고 입시를 준비하라는 저희 선생님의 말에 너무 그 압박감이 커가지고 저 장염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화실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다가 난시까지 생겨서 결국에는 좀 그 미대 입시를 포기하게 됐는데 또 지금도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제가 양쪽 시력이 1.0입니다. 참고로. 정말 정말 좋은 거죠, 시력이.
근데 난시가 심해서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이런 스크린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슬프죠. 이게 제가 미술 입시를 준비하다가 얻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좀 너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뭐든 막 쉽게 포기하면서 살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 좀 너무 별로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좀 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냥 순간 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미술 입시 포기하기 잘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둘씩 내려놓길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둘씩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뭐 회사도 그만두고, 이직도 많이 하고, 그러다 회사도 잘리고, 나이는 이제 곧 40이고, 애인 없고, 직장도 없고, 갑자기 너무 슬퍼. 예.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회피하면서 살았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예, 그러니까 못하는 거 지우고 잘하는 거 살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낳은 괴물, 네, 윤학괴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죠. 음,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되게 큰 상 받고 막 수상 소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연말입니다. 우리가 연말에는 내내 어떤 수상 소감을 듣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한 해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미디어의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수상 소감이 아닌 일반적인 삶은 우리가 되게 접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상 소감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용기도 정말 많이 얻는데 근데 저의 삶의 진짜 본질을 보면 제가 끝까지 데려가야 할 놈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상 소감하신 분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고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야. 결국엔 나야.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앞으로의 인생이 덜 괴롭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모셔봐야죠. 예술가 선배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배님은 여러분이 여러모로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작품 소개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 정도로 사유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드레아 프레이저 작가님이십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예술가의 노동을 전면으로 자신의 작업 주제로 삼으신 분이에요. 예술계는 하나의 노동 시장이며 예술가도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프레이저 선배님은 예술가의 생계를 도덕이나 윤리 혹은 개인의 고민 정도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가님이에요. 저도 가끔은 상업 작업을 하면서 나의 예술성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특히 컷수, 뭐 마감 날짜 이런 것이 전적으로 견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상업씬에서는 뭔가 작가로서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영혼이 탁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저 작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술가의 생계라는 구조 자체를 사회라는 큰 맥락에서 조망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부터 좀 보실게요. 오피셜 웰컴이라는 제목의 2001년 작품입니다. 퍼포먼스 아트로 이 작품에서 안드레아 프레이저 작가님이 미술관 오프닝에서 그 반복되는 이런 환영의 언어 있죠? 웰컴, 웰컴 투 더 뮤지엄 이런 어떤 환영의 언어를 혼자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뭐 미술관 관장, 그리고 이 작품을 후원하는 후원자, 그리고 또 이 작품을 구매하는 그런 컬렉터.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를 계속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환영사, 그러니까 저 전시 오프닝에서의 이런 환영사, 감사 인사, 자기 과시적 언어들, 뭐 흔히 이렇게 칭찬과 예의로 포장된 말들이 사실은 자본과 권력의 언어임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상을 볼 수 없고 이미지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목이 오피셜 웰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이 예술계의 언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과 생계의 언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스스로 해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술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예술가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받는가? 그리고 예술가의 말, 몸, 태도는 어떻게 상품이 되는가? 예술가의 생계는 왜 늘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작품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작 언타이틀드에서는 예술가는 어디까지 자신의 삶을 생계를 위해 내놓게 되는가를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한 컬렉터와의 성적 관계를 작품으로 계약을 하고 촬영해서 판매합니다. 성관계를 갖는 이미지까지 있는데 보여드리면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논란거리 완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실제로 보지 않아도 사실상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예술가가 예술과 생계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프레이저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시간, 감정, 관계, 태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장 안에서 소비되고 있고, 이 작품은 그러한 예술가의 현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즉, 이 작품은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선배님 생애를 보면요. 1965년에 미국 UCLA에서 미술을 전공하는데 이미 진작부터 예술은 순수한 개인의 표현이라는 환상을 거의 믿지 않았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예술과 그 관계성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미술계의 현실과 구조를 작품 안에서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도 뭐 여전히 예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비평가, 뭐 교수, 또 이론가로서의 명성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배님께서는 예술가의 생계를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본 작가입니다. 예술을 물론 비판했지만 예술 바깥으로 도망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예술계 안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작품을 하셨죠. 이런 걸 보고 진짜 문제의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의 작품은 수수진이라는 작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감당하는 일인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죠. 저는 기술 지원 전화 상담가로 한 3년이나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술 지원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폰 너무 잘 쓰고 있다, 막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느 날 정말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다가
그러니까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러 이렇게 카페에 갔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아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저 좀 특이하게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셔요. 근데 제가 그 점원분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쌓여있던 분노가 완전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나온 커피? 그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폰 고객분들이 가끔 이제 전화 상담하는 저에게 막 미친 듯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문을 못 이겨서 이렇게 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그 화를 똑같이 그 점원에게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막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삶을 보낸다라는 그 감각이 사람 정말 괴롭게 하죠.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지금 이 프리랜서 작가,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면서도 똑같다는 거죠. 예, 마감일에 맞춰서 납기하고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작업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보고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계속 묻고,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살만한지 뭐 인정받는 작가인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도 싫은 일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저 선배님의 이 작품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줘요. 예술가가 생계를 하려면 예술계라는 구조 안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컬렉터라는 권력을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미술관 관장님도 뭐 큐레이터도 컬렉터도 과연 싫은 일을 하는 이 삶이라는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삶은 놀라우리만큼 정말 놀라우리만큼 평등하다라고 느껴요. 인간이라는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없었고,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계는 좀 안녕하신가요? 모쪼록 여러분의 생계가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 정말 각자의 사유가 되게 깊이 담겨 있고, 또 새로운 예술가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더 즐겁게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시면 같이 보면서 우리가 2026년을 꾸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에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자라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예술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